비가 오네요. 제가 부산에 월요일날 결했습니다. 월요일날 서울은 32도를 이끌어서 날씨와 감정이 있어 구성해서 왔는데 추워요. 저는 오늘 부산에서 제가 가끔씩 강의를 하고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제가 강의하는 게 굉장히 신이 납니다. 특히 그 이유가 뭐냐면 뉴스킨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스스로도 그 미래가 너무 기대돼서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단순히 뉴스킨의 좋네요. 그렇죠? 뉴스킨의 미래는 이렇게 좋을 것이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킨은 시작은 어땠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길어요. 제가 서울에서도 몇 번 강의를 해서 줄여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 설명 강의가 보통 1시간 10분 정도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10분 정도 더 쓸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커서 뉴스킨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없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가끔 있어요. 뉴스킨 리더들의 2세들은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지만 대부분은 뉴스킨이 뭔지도 잘 모르고 네트워크가 뭔지도 잘 모르던 세대에서 새로운 기회로 뉴스킨을 만나죠. 처음 권유를 받았을 때 어머 너무 좋아 나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 하시는 분 계셨어요? 네. 타이밍이 맞으셨던 거예요. 저는 제 남편의 친구 부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설명을 막 하는 볼펜을 딱 잡고 언니 그만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리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런 건 단칼에 거절해야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네, 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내는 기질이 있는데 거절할 땐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던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냐면 이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와닿기 시작을 했고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실질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래갖고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수준의 교육 또는 삶의 수준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 거라는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투잡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투잡의 여러 가지 중에 그때 그 언니가 말했던 뉴스킨은 어떨까? 라고 검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단호하게 거절은 했지만 제품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가 제품을 쓰고 좋았고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이 쓰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시장성을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오기 싫은데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건 본인이 궁금해서 왔건 그 마음속에는 친구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에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과 뉴스킨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거예요. 누구나 지금 저 15평 아파트를 살건 150평 아파트를 살건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죠. 특히나 미래에 대해서 더 나아지고자 해요. 금전적으로도 나아지고 또 내가 커리어적으로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도 더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뉴스킨을 시작할 때 뉴스킨은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성공할 수 있대요. 강의가 끝나니까 자 지금부터 외치겠습니다. 성공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러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하고 결이 너무 안 맞아. 난 가야 되겠다. 강의까지는 막 좋았어. 물어보도 나눠보도 좋고 막 좋았다가 이거 나하고 결이 안 맞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좋으셨던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난 부자는 되고 싶지 않아.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라고 했던 그 평범하고 안정적인 게 결국엔 부자인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란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다.
선택의 폭이 좁아질 때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사춘기 때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은 건 내 인생에 선택하는 권리를 안 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지기도 하고 인간이 큰 죄를 지으면 어디에 보내죠? 네, 교도소 가잖아요. 교도소가 뭐 하는 곳인데요? 모든 선택의 폭을 다 제한시켜버려요. 어떠한 의지도 일어나는 시간도 내 맘대로 못하고 식사 메뉴도 내 맘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인간의 존엄이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번호로 불리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선택의 폭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 이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도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면 좋아하시지만 맛있는 걸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을 먹으면 되게 비참해요. 근데 이 같은 라면인데 이렇게 먹으면 달라요. 비즈니스석에서 먹는 라면. 왜 달라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라면을 먹겠어. 그럼 그저 1,000원짜리 라면인데도 이 비즈니스석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선택의 폭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스키 돈 많으면 행복하다, 외제차 3대씩 끌고 다니고 그러면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수준이 성공인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아싸 성공이래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성공이에요. 모든 성공, 자신이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쟁취하는 건 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이죠. 누스키는 단순히 엄청난 부자가 된다, 떵떵거리고 으스대며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당신들 삶에서 원하는 그 수준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한다 그겁니다. 선택의 폭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하는데 군대 끌려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남편을 농산훈련소에 보내봤는데 정말 세상에 사람 찌질이 남자들이 다 보여요. 정말 다 20몇 살 되고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 없어요. 막 뒤돌아가면서 엄마 쳐다보고 막 흘리고. 근데 놀랍게 훈련이라는 걸 받고 나서 훈련소 과정 몇 주 마치고 나니까 각이 딱 잡히고 멋져지죠. 근데 왜 힘들어하냐면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멋지죠. 모든 해병대가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남들 볼 때 힘들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설명을 듣고 정말 그날 집에 가서 잊혀지지 않았던 게 이 4.4분면 도표였어요.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뉴스킨이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거에 꽂힌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인생의 과거와 우리 부모님의 과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누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어려워야 되지? 한때는 괜찮게 떵떵거리는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전직이 사회복지사였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는 모든 것이 정치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불평등한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도표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건 개인의 문제구나라는 걸로 귀결시키니까 해결점이 보였어요. 그거 아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의 시작점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공하는 생각의 습관 중에 하나고요. 저는 뉴스킨에서 이것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 도표를 말씀드리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은퇴를 하고 나서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구조가 뭔지 몰라서 당신들이 실패하는 것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면서 성공의 원리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이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봉급생활자죠. 아시다시피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 이 영역이에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던 계약직을 시작하던 아니면 처음부터 좋은 대기업에 높은 연봉을 받고 가던 똑같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일하자마자 돈이 나와요. 또는 주급 또는 월급으로. 그런데 그 일을 끝내자마자 돈이 안 나와요. 이쪽 영역은 시간과 돈을 바꿉니다.
월급이 많다는 건 시간 대비 페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해서 스펙을 높여서 시간당 페이를 높이는데 십몇 년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시간당 페이를 높이면 우리 부모님이 남들보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 나서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시골에 있는 시부모님도 모시고 여동생 결혼식도 시켜주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은 박사학위 따고 유학 갔다 와도 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쪽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변했는데 세상이 아직도 그런 줄 알고 공부만 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은 뭐였냐면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이나 전문직이에요. 전문가가 되라, 너만의 기술을 가져라. 그런데 이쪽도 금세 시장이 포화됩니다. 그쵸? 수많은 미용실, 네일샵, 피부 마사지샵 뭐 이런 것도 쉽게 1, 2년 안에 자격증 따면 그 시장은 금방 포화가 돼요. 자격증 따기 어려운 변호사 정도 돼야, 자격증 따기 어려운 의사 정도 돼야 그래도 전문가가 돼서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은 포화 시장이라고 하죠. 이쪽 영역도 똑같아요. 시간과 돈을 바꿉니다. 아르바이트 쓰면 되지 생각하지만 나처럼 일해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도 결국에 시간과 돈을 바꾸죠. 이 세상에 자영업이 힘들다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월급을 통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나만의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여기서 10년 있던 거 까먹고 빚 남은 채로 다시 일로 가요. 근데 일로 갈 때 비참한 건 예전과 같은 기업으로 못 들어가요. 학벌이 좋았는데도 경비나 건물 청소나 아니면은 마트 캐셔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고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지금 이 프로세스가 저희 부모님 프로세스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학교에서 경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 현실이 뭐였는지 저는 너무 답답했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 부자들은 이쪽 영역에 단 한 명도 없대요. 아니 왜 없어? 나 아는 사람 의사인데 의사여도 월급 이상 돈이 못 나와. 병원을 물려받은 병원장 정도 돼야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을 버는 원리가 다릅니다. 뭐냐? 시간과 돈을 바꾸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사업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스템,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체를 차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월세를 받기도 하고 또 자산소득은 그 외에도 음원 수입이나 책을 써서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죠. 이쪽 영역을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서 누적된 큰 자산으로 전문 투자가가 돼서 워린 버핏 같이 된다면 전문 투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요 방법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자격증 따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은 시간 그렇게 가르치지만 결국 주인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쪽 영역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쪽은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인데 부가 부를 세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부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의 원리를 상속하지 못하고 돈만 물려주면 몇 년 안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영역은 소위 경영 수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혀 다른 부의 원리, 돈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의 원리를 배운 것을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해요. 결국 뭐냐면 시스템을 소유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노후가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당군 할아버지 이래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던 1970년대 80년대는 월급 모아서 조그마한 집 하나 샀더니 3배, 4배, 5배가 뛰어서 자산소득을 얻게 된 거죠. 사실은 아버지 월급으로 여러분이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산소득으로 그것이 결혼자금이 되고 대학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린 아버지 때보다 연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학벌도 높은 것 같은데 이걸로 도대체 자산이 모이지 않는 거죠. 내가 아파트 팔고 나면 아파트 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는 불안한 미래가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자산이라는 것을 누가 어느 만큼 이해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뉴스키는 시스템 비즈니스입니다. 물건 파는 거 아니야? 화장품 좁혀고 전달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도구를 가지고 자산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뉴스킨 그거 누가 했대는데 야 몇 년 하다가 못했다. 내 주변에 그거에서 됐다는 사람 못 봤다. 맞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많냐면
시스템 비즈니스라는 걸 인식 못하고 뉴스킨을 통해서 대문 가방 들고 제품만 팔다가 끝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지만 이 본질인 시스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저 아줌마가 저렇게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사업, 시스템 어떻게 보면 아는 단어이기도 한데 되게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비즈니스, 사업가,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공장 설비 시스템. 1차 산업을 했던 예전 사장님들, 공장을 만들죠. 그럼 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데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이 기계가 모든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죠. 그냥 사람은 갈아버리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이 기계가 불나면 회사는 망해요. 기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조업이고 1차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이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치면서 자산을 만드는 사업 기회에 대한 형태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부자의 대표라고 하는 미국의 그 누구죠? 석유왕 존 록펠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은 1차 산업의 부자가 없어요. 어디에 존재하죠? IT나 무형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보자면 유통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로얄티를 통해서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그러한 유명한 미용실 음식점들 많은 것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그 레시피나 아니면은 가게 운영 노하우를 로얄티를 받고 판매하면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연예기획사 시스템 어때요? 지금 뭐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 연예기획사 시스템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그 JYP 사옥이 불날 때 박진영 망할까요? 아니요. 박진영의 시스템은 사옥에 어떤 물건에 있지 않아요. 감각에 있고 또 자신의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있어요. 능력 있는 한 인재를 데려다가 스타일링 해주고 보컬 트레이닝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기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러한 시스템, 방송계 인맥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스타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런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요즘 소위 뜬다고 하는 플랫폼 시스템의 한 종류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유통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유통에서도 이제는 플랫폼 시스템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플랫폼 시스템이죠. 플랫폼 시스템이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플랫폼이 영어로 직역하면 뭐죠? 역이잖아요. 정거장, 역 이런 거잖아요. 여기 기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만나면서 기회가 창출이 되고 거기서 돈을 벌죠. 우버라고 하는 건 이용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 택시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을 맡고 싶은 기회와 손님이 택시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뉴스킨은 이미 35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싶은 뉴스킨의 본사와 그리고 그러한 화장품을 통해서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싶고 개선 효과를 보고 싶었던 소비자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뒷장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처음 이 회사의 시작은 들으셨겠지만 브레이크로니는 화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누나와의 대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피부에 좋은 화장품이 없다는 투덜거림을 듣고 그런 게 왜 없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시작을 해요. 단순히 좋은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게 아니라 누나가 좋은 화장품이 있다면 난 평생 쓸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재구매의 시장성, 마케팅 이 시장에 끊이지 않는 소비의 시장성을 본 거예요. 수재민이 생겼어요. 막 울면서 우리 집이 물이 나서 인터뷰를 해도 립스틱은 바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화장품의 시장성이에요. 그러면서 1984년도에 브리검영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스티브 런드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비전을 전달하고 같이 하자고 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큰 리더가 됐던 경험이 있었던 샌디 틸롯을 영입해서 3명의 젊은 청년들이 회사를 창립합니다. 큰 자본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전에 대한 가능성과 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는 이렇게 황당무계한 그러한 틈새 시장으로 처음 시작을 하죠. 화장품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게 되고 이제 이들은 중년의 할아버지들이 되셨어요. 이 제품들을 보면 뉴스킨이 처음 창립 때부터 만들었던 제품부터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제품들인데 너무 놀랍게도 용기만 봤을 땐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네, 여자들의 소비 욕구를 뭐 아주 미운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만족시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낀 건 제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당시 이 플라스틱통 용기를 땅에 버리면 3개월 안에 분해돼서 썩는다는 얘기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 회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회사면 제품은 말할 것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품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품력이 좋은 화장품은 지구상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로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비즈니스로 알아보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재구매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히트 상품 외에도 히트치지 못하고 사용된 상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제품은 뛰어난데 재구매를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재구매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으켰던 것이 뉴스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회사가 10년째부터 전 세계 진출을 시작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떤 한 나라의 국가 오픈을 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노하우를 가지고 전 세계 진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구매를 만들어낼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는 일반 점포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하는 한 사람과 유통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쓸수록 좋아서 재구매를 해야만 서로가 윈윈이고 서로가 기분 좋은 사이가 되는 거죠. 뉴스킨의 유명한 제품들이 많은데 기초 제품 중에 아주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인 게 바로 180도인데요. 한국에 수입된 외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데 매출액으로 탑 10 안에 들 만큼 굉장히 높은 매출액을 일으킨 게 바로 180도예요. 300만 개를 돌파할 만큼 많이 팔렸어요. 이거는 재구매 파워예요. 180도를 쓴 사람이 300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180도를 써보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소비자도 10년 넘게 이것만 고수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해도 저것만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맛집도 그렇잖아요. 학교 때 다니던 분식집을 애 데리고 오는 분식집은 장사가 돼요. 그렇죠? 내가 먹으면 3명, 4명 친구들 올 때마다 회식 가는 갈비집은 돼요. 어떤 거든 재구매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모든 아이템을 고민할 때 이것이 재구매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 중에서도 화장품 업계가 아무도 디바이스에 관심 없었던 2001년부터 디바이스 제품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홈케어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갈바닉이 출시가 됐는데 이때 당시는 기계를 얼굴에 했다는 게 낯설기도 했고 가격대가 녹록지 않았어요. 그리고 젤이 계속 재구매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2011년에 에이즐락이라는 기술력과 결합이 되면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바디갈바닉, 에이즐락 및 루미스파까지 디바이스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바이스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예전처럼 피부관리샵 가서 10회 끊는 것보다 집에서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세대가 됐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갈바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너무나 인기가 있죠. 뉴스킨이에요. 그러면 갈바닉 그러면 찜질방에 가면 어디선가 누군가 한 명은 하고 있는 이게 갈바닉이에요. 이 갈바닉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2002년도에 출시됐는데 누적 400만 대가 팔렸어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자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400만 대가 감이 안 오시죠? 이 조그마한 갈바닉을 일렬로 세우면 에베레스트산 48개를 높이 쌓을 만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만 400만 대가 팔린 거예요. 여기에 딸린 젤까지 유통된 거 보면 이 브랜드,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어마무시한 매출을 일으킨 거죠. 기계 그걸로 얼굴이 좋아지겠어 했는데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1, 2년 사이에 갑자기 엄청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여배우들이
우리나라 탑 여배우야 하면 화장품 광고를 찍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세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디바이스 광고를 찍어야 돼요. 송혜교, 손예진, 김성령, 박민영, 이나영 이분들 말고도 되게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전부 디바이스를 가지고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게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LG에서 나온 마스크팩 하나가 인기를 끌면서 그것에 유사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1년도 안 돼서 비슷한 복제품이 홈쇼핑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팔려요. 기사를 보면 5천억 홈뷰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디바이스에 각축전이 일어나고 10명 중 8명이 디바이스에 관심을 가져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나 20대가 굉장히 깊죠. TV용 쇼핑에서 가장 인기 상품은 홈뷰티래요. 기사를 봤어요. 2013년도만 해도 800억 정도의 시장, 우리나라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5천억 규모가 됐어요.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건 누군가 쓴다는 거고 누군가 돈을 번다는 거죠.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가 엄청난 시장 규모로 커지고 있고 특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디바이스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 열고 나가면 상가에 피부샵 있잖아요. 외국은요. 차 타고 30분 나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제서야 시장이 커지냐? 예전에 뷰티 디바이스의 기술력이 그만큼 안 따라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왜 갈바닉이 뷰티 디바이스가 인기 없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부터 그렇게 높은 매출액을 일으켰냐면 처음 출시되던 2001년도에도 반도체 칩이 들어간 갈바닉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쓰는 갈바닉에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는 거? 이미 그때부터 그러한 기술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게 갈바닉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17년도 기사라서 2018년도 시장 규모를 제가 검색해봤더니 이미 15억이 올라가서 2018년도 50억 달러의 시장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져왔던 디바이스가 저희는 아직도 업계 최초이자 아직 유일하다고 하는 개인 맞춤형 기초 제품 에이즈랑미가 출시됐고 루미스파가 나왔는데 이 루미스파가요 지금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200만 개가 팔렸어요. 제가 아까 갈바닉이 400만 개가 팔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갈바닉이 400만 개 팔리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루미스파가 200만 개 팔리는데 걸린 시간이 18개월이었어요. 엄청난 속도예요. 특히 저희 뉴스킨도 젊은 20대들 중심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이 제품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즉각적인 효과와 써보면 다시 생각나는 제품. 제가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써보면 너무 좋을 거야 하고 소비자에게 권했더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그래? 그러고 받았는데 전화 와서 언니 그거 주세요. 너 안 좋아했다며? 아니 그랬는데 그냥 주세요. 좋았던 거죠. 좋았는데 그때 돈이 좀 부족했나 보시. 그쵸? 결국엔 찾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몇 개월 지나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선정한 기업이 없었어요. 어떠한 기업의 대표 브랜드가 있잖아요. 반창고 대표는 뭐예요? 데일밴드. 예전에 승합차 대표는 뭐였어요? 봉고. 지금 봉고가 없어진 지 10년인데 아직도 어른들이 야 봉고 이러잖아요. 지금 뷰티 디바이스에서 대표되는 게 없었는데 2017년도, 18년도 글로벌한 리서치 업체에서 뉴스킨이 점유율 넘버원이 됐어요. 그래서 공식 발표되면서 지금 굉장히 핫하죠. 점유율 24%로 말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뉴스킨의 이 갈바닉이나 루미스파 같은 디바이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 기기력이 굉장히 좋은가? 기계 기술은요 금방 따라잡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LG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홈쇼핑에서 절반값으로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에이즐락의 기술력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뉴스킨의 미래를 얘기하자면 에이즐락을 빼놓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에이즐락이 어떤 기술력인지 2009년에 뉴스킨에서 출시됐던 에이즐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뉴스킨이 1984년도에 기초 화장품을 시작으로 제품을 만들었죠. 10년대쯤 됐을 때 미래를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화장품을 써도 건강한 사람들은 효과가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쵸 피부의 개선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차세대 미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을 예견하고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파마넥스의 설립은 뉴스킨과 전혀 상관없이 조셉창 박사, 마이크 창 박사 두 명의 의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은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한의학에
한약이라고 하는 수천 년 역사의 그 엄청난 한의학을 서양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간요법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똑똑한 의사들이 한약을 입증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나 이 마이클 찬 박사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요. 35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했어요. 어떤 특허냐? 식물의 분자구조식을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거예요. 식물의 분자구조식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을 추출해서 특정 제품을 만드는 특허를 가졌다는 건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 회사를 소개했는데 제 친구 중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분자생물 유전학 이거를 전공하던 친구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뉴스킨 점점 매니아가 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너희 회사가 진짜 대단한 거 알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마이클 창 박사가 가지고 있다는 35개 이상의 이 특허, 식물 분자구조식에 관련된 특허,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에 몇 개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몇 개인데? 0개야. 그만큼 대단한 게 우리나라 아직 아무도 보유하지 않은 기술이야. 그러다가 3년 뒤에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서울대에서 드디어 1개 특허 가졌다고. 그만큼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건강식품이라 할지라도 영지버섯 추출, 무슨 인삼의 사포닌 이런 것을 추출하거나 제품화하는데 탁월한 기술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건강기능식품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4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자문위원을 구성했고, 이때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96년도에 미국의 38,000개 드럭스토어에서 정부 유통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안 팔려요. 자, 건강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을 천연물에서 추출을 한 비타민인데 그냥 합성 비타민 추출물과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 게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죠. 게다가 이때 일반 유통하니까 가격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약국하고 또 시스템이 달라요. 미국의 약국은 드럭스토어는 약간 올리브영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비싸요? 차이가 뭐예요? 별로 설명도 못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국 가서 약 주세요 그러면은 마시멜로 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우리의 탁월성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시장에서 이거 입증될 수 없다 하고 자진철수합니다. 그리고 38,000개 드럭스토어에서 다 회수해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탁월함을 직접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트워크 업계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소위 입찰처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때 당시 최고본인 아메이나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장을 형성했던 허벌라이프나 모두가 관심을 갖죠. 엄청난 기술력인 건 업계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뉴스킨하고 손을 합쳤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조셉 청 박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아메이랑 손잡아야 돼요. 왜? 이미 전 세계 건강식품 소비자가 수백만 명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런칭하는 동시에 돈방석에 앉아요. 허블라이프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도 많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대명사였어요. 근데 뉴스킨은 이름이 어때요? 뉴스킨이에요. 여기랑 손잡아요. 저는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서 조셉 청 박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뉴스킨을 선택했던 이유는 뉴스킨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 방식과 철학이 우리와 맞아서이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 뉴스킨과 함께 했어야 됐다.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합병한 그 해에 미국 전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량 탑 10에 올라가요. 그런 기업을 포함해서 이것이 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뉴스킨의 기술력, 파마넥스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공동 연구를 하면서 매력적인 제품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2000년에 오픈이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96년도에 한국에 뉴스킨이 들어왔고 시장이 막 크게 커지려고 하는데 IMF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뉴스킨이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2000년도에 파마넥스가 오픈이 되는데, 90년대만 해도 뉴스킨은 누가 했냐면 이름처럼 그냥 주부들, 그것도 중년에 그전에 방판업계에 계시거나 했던 주부들 중심의 사업이었어요.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화장품 판매가 아니라 비즈니스인데 조금 더 인재들을 영입했어야 되는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가 파마넥스라고 하는 플랫폼, 즉 지하철 1호선만 지나가다가 2호선이 지나가는 교차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비즈니스가 화장품이 아니라 파마넥스, 의료계,
제약계, 그 다음에 약사분들 이런 분들이 영입되고 그때부터 남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에 들어오면서 뉴스킨은 2000년도부터 큰 성장을 한국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의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나 이 파마넥스의 기술력 중에 US 공정을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미래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파마넥스가 건강기능식품이 타사와 아주 큰 차별점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소비자분들이 그래요. 아니 나 뉴스스펙 먹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지난번에 먹은 기술주는 먹자마자 힘이 확 났는데 모르겠어. 이게 얼굴은 표가 나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건 사실 표가 잘 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예민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 테스트를 하니까 너무 초기라 희미하게 날 듯 말 듯 일주일 기다리니까 확실하게 나서 저는 임신일 때마다 금방 알았어요. 근데 제 동서는 어머니 아기 가졌대요. 몇 개월 맥주 됐니? 신맥주가 몰라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특히나 이 부분은 회사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US 품질 공장이라고 하는 일반 제약업계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그 중에서 6S, 6가지 S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만 해도 1시간도 아니거든요. 기능 입증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 먹으면 좋아졌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그때 이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증명하는 걸로 2층에 가시면 스캐너를 측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몸의 항산화 수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기능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제품 식약청에서 마크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추억통집 가시면 미꾸라지가 몸에 효능이 좋다고 막 써붙여 있어요. 그거 미꾸라지만 먹으면 만병통치약 같지 않아요?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건 육개장집에 갔더니 파를 이만큼 넣어주고 파의 효능을 했는데 파만 먹어도 뭐가 이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파의 그 효능이 있고요. 들깨의 그 효능이 있고요. 미꾸라지 그 효능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이 한 그릇을 먹었을 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많은 건강식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삼의 효능 쫙 써놓고 이게 좋아. 영지버섯 효능 쫙 해놓고 이게 좋아. 근데 파마넥스는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거기에 그 유효 성분을 몇 프로 담아서 이 제품으로 몇 개월을 복용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입증했다는 것이 그것이 차별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제품은 사람의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시는 유기농 양파가 있다고 할게요. 유기농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더 비싼 돈 주고 양파 맛이 다른가요, 유기농은? 근데 왜 더 비싼 유기농 양파를 먹을까요? 네, 그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걸 그 무농약이나 그렇죠? 유기농 마크를 통해서 믿고 몸에 좋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이것도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전하게 만들었는가. 이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성 평가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을 하게 되는 그 큰 경기장, 수영 경기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데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걸 휘휘 저으면 그거를 잉크가 이 큰 수영장물에 몇 프로 들어가는지 확인해낼 수 있을까요? 이걸 확인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높은 기술력일까요? 바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의 오염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을 성분의 원료들을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어낼 때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제품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파마넥스가 한국에 있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에 하나인 한국의 인삼으로 제품화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제품이 팔렸어요. 이름이 파낙스 진생이었어요. 그 제품 효능도 굉장히 좋았어요. 경희대학교 의료원에서 파마넥스와 함께 공동 연구해서 한국에서 유명한 고려인삼으로 제품을 만들었죠.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뒤에 그 제품을 이제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 소비자가 많았거든요. 왜요?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으로 농약 함유량 이만큼은 괜찮아.
그래서 우리나라 다 그 정도로 괜찮아. 근데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회사 기준에 안 맞아. 그래서 몇 번을 담배인상공사에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농약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 시장 형편상 안 되는 걸 알고 그 제품을 없앴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까다롭게 제품에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게 표준화예요. 약에 있어서 표준화 아주 중요해요. 약국에 가서 두통약 주세요. 그러면 뭐 줘요? 펜달 주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 이름 모르는 약 주지 않아요? 어디 제약 회사인지 모르는데 두통약 정도야 그냥 먹지만 그런 걸 이제 복제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두통에 좋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유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는데 비슷한 복제약 주지도 않지만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약의 차이는 뭐냐? 약에도 레벨이 있는데 1등급 그런 약들의 큰 차이는 바로 표준화입니다. 예를 들어 두통을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캡슐을 열면 8캡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아주 작은 미리그램 단위로 일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그걸 하는 게 너무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을 먹을 때 그 작은 약의 효능으로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그냥 휘휘 저어서 이렇게 놔두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성분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성분을 일일이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표준화해서 하는 것이 제약회사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척도인데 건강식품 회사 중에 표준화를 하는 회사가 몇 회사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럴 필요도 없고요. 문제도 없습니다. 전혀 그래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까다롭게 스스로 약인 줄 착각해.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최적화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따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구센터가 전 세계 곳곳에 있고 수많은 전 세계 농장을 가지고 직접 공급 또는 수입하고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내과 의사 사정집이라고 하는 PDR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과 의사들이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있으면 당뇨 환자 3명에게 당뇨약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당뇨 수치가 똑같아도 똑같이 주면 큰일 납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혈관이 안 좋은지 심장이 안 좋은지 신장이 안 좋은지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 안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까다로운 것들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또 의사들이 매번 넘쳐나는 신약들을 다 검증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매년 그 분야의 최고의 약들을 선정해서 사전처럼 올려주고 만약에 그 약이 10년간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만 부작용이나 어떠한 문제 사례가 생기면 과감하게 빠지기도 하고 신약이 개발됐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효능과 실력이 입증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미친 듯이 모든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자신의 약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내과의사 사전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이 아닌 제품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파마닉스 제품이에요.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티알라인티나 코티트롤 그러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약이 아닌데 들어간 이유는 약 대신 처방이 가능해서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에게 티그린 제품을 공식적으로 처방을 한 거죠. 그렇게 가능할 만한 제품이에요. 이걸 뉴스캡에서 하도 강의를 했더니 외부에 있는 다른 건강식품 회사들도 우리 PDR에 등재돼 있어요 하는데 사전이 색깔이 다르네? 초록색. 그거는 건강식품들만 올리고 있는 PDR이고 저희는 약을 올리는 그 PDR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파마넥스 제품이에요. 저희는 자문위원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자문위원들인데 이분들은 각기 자기 영역의 최고입니다. 이 레스트 파커 박사는 항산화계의 아버지예요. 항산화 이 말을 처음 만든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 스폰서님은 천동일 사장님이시고요. 그 상위 스폰서님은 그 2천만 장자 천성미 사장님이세요. 이 천성미 사장님의 대학 전공이 뭔지 아세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출신이세요. 천성미 사장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가서 호주에 가서 이민자로 살다가 거기서 누스킨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 들여온 한국의 1세대 리더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저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호주에서 와갖고 파마넥스의 비전을 얘기하고 뉴스킨 비전을 막 얘기하는데 본인이 간호학과 출신이니까 지금 현직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병원의 응급실 수간호사인 자신의 친구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안티에이징 제품이야. 라이프에 대단한 거야. 모든 미네랄과 안티에이징 항산화 제품들이 들어있어 했더니
제가 성함도 알거든요. 그분이 간호사분이 현미야, 너 한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 그건 그냥 민간요법이야. 항사나? 그래, 그러니 하나의 썰이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 이 얘기할 때가 2000년도예요. 2000년. 그리고 그 간호사분이 천선비 사장님의 파트너가 돼서 뉴스케이 사업을 하셨고, 저는 그분에게 파라넥스 강의를 들으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항산화제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 애들 먹는 주스에도 항산화 성분 들어있다고 이것이 대세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그 얘기하면, 야, 너 그런 얘기 의사 앞에서 하면 잡혀가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에이즐락을 얘기합니다. 유전자의 건강함을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활성되는 유전자를 훨씬 더 젊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을 얘기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대세가 됐죠. 그런 만큼 각계의 최고의 의사들입니다. 이 의사들과 자문위원하면서 이분들은 연구의 이론을 만든 것을 우리는 실제 제품화를 하는 걸 협력해서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파마넥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54개국에 나가 있는 뉴스킨이 각 나라 런칭할 때마다 그 나라의 최고 의사를 자문위원으로 뽑는데, 이분은 서울대 정명희 교수님이시고 부총장을 지내셨고,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파마넥스 자문위원이세요. 자문위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 성분의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저희가 개발이 돼서 들어온 상품의 실질적인 임상이나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만약에 누군가 파마넥스를 먹고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났다고 소송을 한다면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대변해서 의사로서 변호하는 그 역할을, 전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문위원인데, 이분이 왜 소위 다단계라고 하는 회사의 자문위원을 할까요? 뉴스킨이 돈을 되게 많이 줘서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돈을 요구하는, 돈이 인생의 주된 목적의 의사였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연구직하는 교수님은 안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돈보다 명예가 훨씬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의료계에 획을 긋는 연구를 하는 것이 꿈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단계 회사 소리 듣는 이 회사에 왜 자문위원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알아보니까 5A1 PD야 우와 이러고, 그 바쁜 분이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주식 거래까지 다 보면서 괜찮네 그러고 했을까요? 이분이 존경하는 이분들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그냥 입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정명희 교수님이 계속 자문위원하고 실제로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이신데, 보통 3년에서 5년을 임기로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선 대표적인 교수님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파마넥스가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 에이즐락이 시작되게 되는 건 바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함께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 산하의 연구소였고,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하던 연구소면서 전 세계 유전자 연구에 손에 꼽히는 유전자 연구소였어요. 여기에 대표되는 의사가 바로 리처드 와인드럽 박사인데요. 이분은 사람의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를 가지고 30년간 추적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초파리 가지고 유전 연구하는 사람과는 수준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인정받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 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곳에서 유전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미국의 위스콘신 산하의 대표적인 의사부가 인터뷰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이 여러 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그 유명한 과학 채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던 것이 바로 사람의 수명과 관련된, 왜 누구는 쌍둥이인데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쌍둥이고 똑같은 유전자인데 더 일찍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후성 유전학, 즉 유전자가 타고난 유전자뿐 아니라 후성,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고 변질되느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입증하는 연구를 하신 거예요. 거기 아주 중요한 것이 먹거리고 식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파마넥스의 수많은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면서 파마넥스사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식품인데도 너무나 놀랍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혹시나 이것이 유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일까 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정말로 천연물, 저희가 가지고 제품화하던 수많은 대대로부터 유명하게 몸에 좋다는 그 식물들 중에 사람의 젊음의 유전자가 더 오래도록 활성화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주는 식물 영양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공동으로 이제 그것을 제품화에 착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런칭된 것이 바로 에이즐락이라는 브랜드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내용들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채널 아시죠? 새로운 과학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입증된 과학의 이론들을 얘기하는 이 채널에서 파마넥스의 에이즐락 기술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검색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저희 파마넥스 설립자인 조셉찬 박사가 그래서 유전자 발현, 그래서 젊음에 관련하는 유전자 발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 제품화에 성공합니다. The human genome is the book of life, and we have finally been able 다 to 보고 싶지만 시간 understand 관계상 what is written 네, in the 유튜브에 book of life. 조셉찬 디스커버리 하는 나옵니다. 한 20분, 30분 되는 거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뉴스킨 파마넥스 기구원과 라이프체인 테크놀로지가 공동 연구한 거, 우와 대단해 하고 출시한다고 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로 막 한참 대단하게 날렸던 황우석 교수가 그것이 된 줄 알았는데 입증 과정에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됐죠. 그것을 입증한 교수가 아까 그 서울대 정유혜 교수님이에요. 네, 서울대에서 입증을 했으니까 이미 자문위원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우리에서 자문위원이신데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검증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하는데 전 세계 3대 의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의대에서 검증을 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제품화가 가속도가 붙고 엄청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주식이 폭등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뉴스킨은 공식적으로 라이프체인 테크놀로지를 인수합병하게 돼요. 그래서 탄생한 브랜드가 에이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에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만드는 뉴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에 에이즐락 마크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갈바닉인데도 이 에이즐락의 성분이 들어간 젤이 갈바닉과 결합이 되니까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기보다 더욱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인 거예요. 이 에이즐락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에이즐락 제품을 사용을 90일, 3개월 동안 한 후에 개선이 없다면 환불해주겠대요. 이런 걸 개런티했어요. 대한민국은 시장 구조상 어떠한 업체도 개런티할 수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 자율 경쟁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신감으로. 그러면서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환불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갔죠. 이 에이즐락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죠. 유스스펜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좀 해봐드리고 싶어요. 이 유스스펜이라고 하는 제품은요, 사람의 노화에 관련된 것에 전반적인 개선을 도와주는데 혈행에 관련하고 뇌 건강에 관련하고 눈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유스스펜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다 공개했어요.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요? 떡볶이 마국님 아주 할머니도 며느리한테도 공개 안 해요. 이 회사의 엄청난 에이즈라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대표되는 기술력을 그냥 제품이 나오면 모든 성분을 다 공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따라할 수 없다예요. 조셉찬 박사가 에이즈락을 처음 출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회사보다 유전자 관련된 기술이 20년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라와도 따라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 놀랍게 2009년도에 나오는 에이즐락이 비슷한 컨셉의 제품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LG 마스크팩은 1년도 안 돼서 중소기업에서 다 따라하는데 비슷한 유사 성분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레시피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수민의 집밥 맞나요?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김수미 아줌마가 멸치볶음을 해요. 전문 셰프도 아니에요. 재료 똑같이 놓고 최고의 셰프라고 하는 사람 재료 똑같이 주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봐봐이 하고 만들어요. 맛있지? 이거 해봐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면 장동민이 맛이 아니야. 이거 더 넣어봐 이러죠. 이분들은 셰프 자격증 있고 다 있고 재료도 똑같아요. 주부들은 아시겠지만 멸치볶음이 이게 쉬운 요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해도 맨날 맛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조금만 하면 더 짜고요. 조금만 물엿이 더 들어가면 딱딱해지고요.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재료가 똑같아도 눈앞에 보는 이 전문가들도 못 따라하는데 멸치볶음 하나도 이거요. 재료 똑같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율 하나와 가공하는 기술력이 따라올 수가 없는 이게 파마넥스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에이즐락이 출시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09년도에 요즘 계속 성장하고 가장 핫하게 움직이시는 모든 뉴스캐는 대표 리더들이 다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1호선과 2호선이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3, 4호선까지 지나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만한 코딱지만한 땅도 엄청나게 올라요. 왜냐면 모든 기회들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파마넥스의 에이즐락 기술력이 더해지자마자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유입되면서 실제 뉴스킨 코리아의 성장은 2009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1년에 10몇 %씩 지속 성장을 10년간 한 유일무이한 기록 성장을 하게 되죠. 이게 기회.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느냐를 보는 눈은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킨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곳은 지하철 1, 2, 3, 4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공항열차가 하나 뚫리는 거예요. 여기에 GTX라고 지금 서울역이 난리가 난 게 있거든요. GTX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 기회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나는 인맥이 없어. 난 화장품을 못 팔아. 기차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모나코에 다녀왔습니다. 모나코에서 전 세계 뉴스킨의 티멜리트 리더들이 모였어요. 이곳은 뭐하냐면 그들에게 여행과 아주 즐거운 시간도 주지만 처음 이틀 동안 끊임없이 앞으로 1년 동안 뉴스킨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떨려서 모나코의 풍광이 들어오지 않고 심장이 벌렁벌렁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여기에 전 세계 모인 1,400명의 티멜리트들이 이 비전을 보고 굉장히 가슴 뛰어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뉴스킨의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스킨은 고민했다. 지속 가능한 비전이 무엇일까?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려면 지속 성장한 비전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킨이 지금 현재가 어떠냐면 2018년도 총 매출액이 1년 사이에 4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성장률이 18%예요. 기업의 성장률이 18%. 이거 어느 정도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수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한 나라가 18%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이 뭐 이자율이 27%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어때요? 기준금리 또 내려갔잖아요. 겨우 올라갔다 또 내려갔잖아요. 성장이 안 되면 기준금리도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가 높다는 건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거죠. 성장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벨로시티 런칭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건 매출액이 상승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보시는 게 회원이 16% 증가했어요. 뉴스킨의 회원이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뉴스킨의 제품이 좋아서 회원가입해서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회사가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늘어서 회사가 성장한 거예요. 이것이 다단계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다단계 회사는 소비자 숫자는 늘지 않는데 회사 매출이 커져요. 왜? 이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이 자기 투자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요 상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정거래위원회 가셔서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이 어디서 나는가를 검색해 보시면 똑똑한 분들은 바로 알아요. 순수 매출액이 일어나면 이 회사는 지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소위 가입비 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명목으로 내는 돈이 주 매출인 회사는 3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수입이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뉴스킨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11%가 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이게 현재 지점이에요. 그런데 뉴스킨에 제가 미래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그 피에르 낭톰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계 경제 CEO인데요. 이분이 이제 올해 타계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경영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라고 하는 곳의 CEO셨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왜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경영 컨설팅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가고 성장하는데 여러 위기들이 있죠. 그럼 이 큰 규모의 기업들이 휘청하게 되면 이게 뭐
마이너스 단위가 뭐 몇 억대가 아니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경영 컨설팅 기업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지금 당신네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여기에 과감하게 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어떠한 기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기업의 흐름부터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고 이분이 평생토록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했더니 거기에 공통점이 바로 S커브의 성장을 하더라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론입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S커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기업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했더니 이것이 막 승승장구해서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성장률을 그리고 올라갑니다. 신이 나죠. 그러다가 안정권에 들어서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 중에 한경이 스팀 청소기예요. 스팀 청소기라는 것 자체가 없던 전 세계 유일무이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제품을 처음에 되게 고생 되게 하셨대요. 판로를 못 찾아서 사람들이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박 상품이 되면서 집집마다 물걸레 청소기 없던 집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겠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재구매 텀이 1년, 2년마다 사는 청소기가 아니에요. 그쵸? 저도 7년 쓰다가 고장나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권에 들어섭니다. 안정권에 들어설 때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사 상품이 나오고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 여기서 잘 버텨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으로 가려면 S커브를 2차적으로 그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사업 아이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의 스팀 청소기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S커브를 그리려다가 거기서 망했어요. 부도 처리됐죠. 지금 회생 작업하면서 다시 안간힘하려고 하는데 이 한경이 스팀 청소기를 번 돈을 거기서 다 까먹었어요. 어떤 한 기업이 S커브를 2차, 3차 그린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2차, 3차 그릴 때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어디죠? 삼성. 삼성.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처음 시작은 설탕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쟁이 나고 진짜 가난하던 나라에서 설탕이 얼마나 귀했냐면 그 대한뉴스 보면요. 저도 모르지만 명절에 지금은 갈비 세트인데 그때는 설탕을 보내요. 이게 명절 때 선물이었다고 하죠. 왜? 다 수입품이니까요.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탕을 사탕수수 원료를 가져다 가공해서 파니까 설탕 값이 내려가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제빵이 발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제일제당.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일제당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제 1960년도, 70년도 이 가난한 나라에서 뭘로 돈을 벌어야 될까? 또 생각한 거죠. 수입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 나라에 비싼 게 이 나라는 노동력이 너무 싸. 그러니까 원료를 구입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되파는 수출 작업을 하는 제일 모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일 모직이 또 그 다음에 막 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요. 1980년대 앞두고서 뭘 해야 이 나라에서 할까? 그러니까 전부 수입해서 비싼 게 뭐였냐면 가전제품. 그러니까 이장님 댁에나 있는 전화, 이장님 댁에나 있는 TV, 그렇죠? 그러면서 자체 가전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로 칼라 TV를 1980년에 출시를 합니다. 네.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 동생이 80년생인데 81년도에 돌잔치 기념으로 아빠가 칼라 TV를 사왔던 그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 생생히 기억이 나요. 삼성전자로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삼성 중공업, 삼성생명, 삼성이 안 거치는 곳이 없죠. S컵을 그리는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 삼성은 그 다음 S컵을 뭘로 그릴까요? 바이오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삼성 바이오 주식 한 개쯤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S컵입니다. 그런데 제일제당 말고 또 다른 설탕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삼양사. 지금도 설탕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이것이 바로 앞서가는 기업들의 S컵입니다. 그렇다면 뉴스키는 어떻게 S컵을 그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1984년도에 스킨케어로 첫 번째 S컵을 그리고 두 번째 파마넥스라고 하는 S컵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빅플래닛 비전도 있고 했는데 큰 S컵을 그리지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락을 통해서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이 다음번 S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띵크그린입니다. 이 회사는 이때까지는 화장품 회사고 건강식품 회사에서 여기서는 유전자 관련된 회사가 되겠다고 했고 이제는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고 하면서
놀랍게도 여기서 하는 얘기가 뉴스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플라스틱 0% 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희한한 얘기인 거죠. 전부 우리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0%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그 싱크 그린의 굉장히 큰 비전 중에 하나의 가지로 가시화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로비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회사의 큰 비전 중에 그저 하나의 가지일 뿐이에요. 싱크 그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아까 삼성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전자제품할 때 전자제품을 고민한 것처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미래시다. 그 천선미 사장님이 건강기능식품 안티에이징 항산화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마 라고 했던 게 10년 만에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지금도 그 싱크 그린, 그 친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이렇게 운동 정도로 되는 것이 이제 기업 상품화로 엄청나게 발전이 10년 안에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로비브는 수경재배 농법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주 훌륭합니다. 우선은 이 회사가요. 전 세계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해요. 물 부족.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땅이 오염돼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얘기 들으셨죠? 생수 먹을 때마다 저 고민해요. 정수기를 먹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생수를 사 먹는 게 안전한 것인가? 이러한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고민 중에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물 부족 현상인데요. 가난한 나라는 물이 부족해요. 힘없는 나라는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세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물의 24%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3%, 일본이 24%.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농업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보이죠. 씻고 하는데 문제 없고 수영장도 가고 물이 부족하다는 거 별로 못 느껴요. 농업도 가뭄이 나서 생산 안 되고 지금 양파 대풍이라는데. 왜냐하면 물이 많이 들어가는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곡물의 자체 소금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수입하는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합니다. 선진국이라기 한다면 기술력이 선진국을 주도하는 것 같죠. 지금 물 부족이 제일 심각한 나라가 인도고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인플레로 망해가는 거 기사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물 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체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인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인도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선 인구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아요. 땅덩어리도 중국만큼이나 넓어요.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유럽에 가면 웬만한 대기업에 인도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나라가 성장을 해요.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불과 10년 사이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전쟁 중인 거 아시죠? 경제전쟁.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입니다. 화해이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중국은 자신들의 만약에 전 세계가 수출 수입을 안 해도 자신의 그 수십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체 식량 공급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막 기세를 부리면서 이제 전 세계 넘버원을 탈환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번 기술력으로 엄청난 카피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도덕적인 기준을 슬금슬금 무너뜨리면서 다 기술을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니까 미국이 놀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G 기술력이 무서운 거예요. 이 화이에가 가지고 있는 5G 기술력으로 전 세계 주요 부품 업체에 들어가면 정보부터 시작해서 비정상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미국에서 들어왔고 미국은 5G 기업이 화웨이를 미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위험 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교류하는 나라들은 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화웨이랑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걸 제일 먼저 끊었죠. 근데 미국이 뭐가 약하냐? 미국이 5G 기술력이 없어요. 전 세계 최고의 이 회사가 5G 기술력이 없어요. 근데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했죠. 니네도 화해랑 하지 마. 그럼 화해랑 거래 안 하는 다른 나라 물건 니네한테 몰아줄게. 그럼 기회인 것 같잖아.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화해 기술력이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도 손잡을 수 없고 미국하고도 손잡을 수 없는 이걸 제2의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한국이 좀 불리했었는데 지금 백기를 거의 들었죠, 중국. 근데 이건 1차적인 전쟁이 1차 대전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어떤 나라든 자체 국민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인도가 자체 식량 공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제3의 국가가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인도 같은 나라도 얼마나 자체 식량 공급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쪽에 엄청난 기술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CEA 문법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컨트롤하는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뉴스킬의 기술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물 부족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식량 공급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CEA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아까 파마넥스는 원료 수급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질 좋고 깨끗한 자원을 공급하기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녹차 추출물로 티그린을 만드는데 10년 전에도 걸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질이 안 좋아. 뭔가 자꾸 오염돼서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세척할 것을 세네 번 세척하고 단순히 물 세척이 아니라 여러 가공을 거쳐서 세척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그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되니까 생산비,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공정 과정을 지난 후에야 예전과 같은 성분을 추출할 수 있고요. 회사는 이게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것에 대안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시작부터 제품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을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다면 파마넥스의 이 가치관과 기술력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완벽한 6S를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이 말들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모나코에서 저희의 CEO가 얘기하는 거 제가 그 자리에서 타이핑한 그 멘트 그대로입니다. 온도, 조명, 물, 습도, 영양 5가지를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EA 농법이에요. 조명 하나의 제어로 성장 속도가 진짜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봄 햇볕에는 누구 보내요? 딸 내보내고 가을 햇볕에는 뭘 내보내요? 며느리. 똑같은 낮 기온 23도인데 왜 그래요? 김이 생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광이 달라요. 즉 봄에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광의 파장과 가을에 열매를 익혀야 되는 광의 파장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로 개나리가 봄에는 피는데 가을에는 안 피잖아요. 가끔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에서 나타나는 광 하나로도 모든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냐면 조명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5가지를 다 조명하다 보면 심지어 특정 성분을 더 넣을 수 있어요. 똑같은 딸기를 재배하는데 비타민C가 3배 많아요. 어떠한 성분을 주입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것을 특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게다가 365일 재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쌀이 왜 비싸요? 1년에 1모작이잖아요. 동남아 쌀이 왜 싸요? 1년에 3모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맛이 우리나라 거랑 똑같으면 우리 농사 안 지을 거예요. 근데 맛이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니까 수입을 안 하는 거죠. 똑같은 재배를 3모작이 아니라 4모작, 5모작 하냐면 수입이 몇 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염된 땅이 문제가 되는데 땅도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소양이 줄어도 가능하고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기술력이에요. 우선 이것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층별로 계단 형태로 기계 안에 층물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매트가 들어가서 식물은 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흙 안에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미네랄을 공급하고 그 다음 물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 쌀 한 포대에 100이 물이 든다면 이 기술농법으로 하면 쌀 한 포대에 5의 물만 들어가요. 아주 적은 물만. 그 다음에 토양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완벽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력. 이것이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식물이든지 재배가 가능하고 3개월 안에 제품화할 수 있어요. 미래에서 집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 기계 안에서 원하는 블루베리를 또는 원하는 상추를 원하는 파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상추 씻어서 떡 따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왔죠? 하얀 진액이 나왔어요. 이 얘기를 밀레니얼한테 하면은 에? 파를 썰으면 파는 원래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끈끈해서 찐덕찐덕해야 돼요. 그런 파 유기농 파 사도 잘 안 나와요.
완벽한 영양 성분이 충분한 거.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속설은 있는데 졸려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데 나 왜 안 졸리지? 예전과 같은 그런 성분이 이미 예전 식품개발원에서 영양 성분이 얼마 들어있다 10분의 1도 안 들어있는 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룹이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40개의 특허가 이미 있어요. 이 회사는 모든 시작할 때 특허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앞서가는 기술력이기도 하지만 따라올 수 없게 장치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고 놀라운 건 이 그로비브 농법 안에 5G 인공지능 기술력이 있어요. 엄청난 정보 처리가 돼야만 제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이런 제품의 소비자가 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권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용 그로비브 기구가 회사에서 출시됐는데 이걸 인도 사람에게 여러분이 유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기 비전의 그로비브를 단기 비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올해 10월에 미국에서 이 그로비브의 첫 번째 상품이 출시되면서 그 비전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적용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에이즈락이 처음 시작됐을 때도 어마어마한 적용 범위가 있었어요. 유전자가 35,000개 인간의 유전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다이어트 관련된 유전자, 그리고 아까 말한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에 관련된 에이즈락을 만들고 있고 계속 만들어 갈 건데, 근데 이제 다들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머리카락 이런 거, 대머리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없어? 하는데 네, 다다음 달에 나오죠. 당장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엄청난 제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신제품은 찬입자들이 항상 제일 먼저 체험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로비브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로비브 회사가 자체 회사 소개 영상이에요. CF 같거든요. 잠깐 보실게요.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모든 rises,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굶는 사람이 making starvation 없어진다는 a 거예요.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식물에 be found 질병이 in 있었다는 게 textbooks. 교과서에 볼 수 있을 만큼 질병이 있는 식물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Will also be making it more safe. 우리가 모든 걸 홈페이지 같이 거 세상을 점점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의 코드를 다 알아내고 계속해서 세상을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As today, 이게 바로 그로비브 기술력의 CA 문법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화면에서 잠시 지나갔지만 여기 보면 처음에 씨앗이 자동으로 나와요. 내가 만약에 상추를 심고 싶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점점점 움직이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타이밍에 맞는 습도와 물이 중간에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광이 나오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좀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어디는 빨간색 조명, 어디는 보라색 조명, 어디는 파란색 조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조명과 그 다음에 습도와 모든 것이 조절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튼 하나로 처음에 씨앗이 공급이 되면 조금 있다가 여기 가서 그냥 판에서 식물을 가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CA 농법은 우리 회사만 할까요? 그로비브만 할까요? 진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수경재배 농법을 제일 처음 본 것이 1981년도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의 과학기술 박람회에 다녀오시고 수경재배 농법의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와 조금 다른 형태지만 층층이 있어서 빛이 있고 상추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80년대도 이미 기술력은 있었어요. 계속 발전하고 발전하다가 시장이 커지니까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시장이 받쳐줘야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발전하는데 지금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아마존에서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로비브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실제 공장의 사진을 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수확하냐면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여기서 판을 가져와요. 저희는 모든 것이 이미 전자동이 돼 있고 5G로 이 모든 것을 정보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판을 왔다 뺐다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앞서가는 기술력이에요. 이 그로비브 시장을 통해서 만약에 회사가 그랬어요. 이거는 사이즈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 작게 한다면 개인용으로도 할 수 있고요. 크게 한다면 원하는 어떤 식물이든지. 그거 아세요? 우리 애들이 이제 바나나 못 먹는 거? 그거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바나나가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가 점점 멸종되고 있어요. 어떤 질병에 노출돼서 그거에 감염이 안 된 바나나가 없는데 점점 수확률이 줄고 있고 몇십 년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인류가 바나나를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바나나뿐일까요? 앞으로 50년 안에 어떤 식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토양과 해양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여러분이 상추에서 하얀 게 나와 이러는 것처럼 이 기술이 발달되면 20년 뒤에 우리 손주가 식물이 벌레가 먹어? 왜? 이 시장을 원하는 건 누군가요? 대한민국 여러분 블루베리 마음껏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나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모든 인류의 식량의 먹거리가 해결된다면 안전하다면 효능이 뛰어나다면 회사의 그로비브를 하는 건 우선 첫 번째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그로비브 문법을 통해서 추출한 것으로 뉴스킨을 만들고 파마넥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뉴스킨과 파마넥스에 에이지락 기술력이 더요. 여러분이 쓰시는 화장품에 똑같은 비타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훨씬 더 질 좋은 성분이 들어간다면 건강식품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효능이 훨씬 좋겠죠. 그뿐일까요? 값은요? 값은요?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요만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이렇게 층으로 쌓지 않는다면 얼마나 필요하게 된 걸까요? 만약에 이만한 이것의 10배 되는 밭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요 강의장 절반만 하다고 하면은 10배를 가진 분보다 몇 배 수확을 하는 줄 아세요? 100배 이상의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365일 재배가 가능해요. 딸기가 365일 아무리 온실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한겨울에도 그렇게 풍성하게 나오고 영양소 있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10층, 20층 쌓고 이것을 365일 가공하게 된다면 먹거리가 굉장히 건강하면서 저렴해지고 이렇게 만드는 상품은 아주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공철도가 이렇게 되겠다는 계획 시한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땅 파기 시작할 거고 뚫리기 시작할 거예요. 비즈니스는 여러분이 GTS가 지나가는 전철역의 땅을 GTS 완공되면 사십니까? 언제 사야 돼요? 여기 플랫폼에 GTS가 지나간대 그러면은 그 주변의 땅을 언제 사셔야 돼요? 지금 이 그로비브의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비즈니스 시장 여기서부터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이 회사가 지금 AWS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이곳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 하나 알리온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에서 시행하는 최대의 클라우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걸 말을 안 해줘요. 아직 회사가 그 얘기까지 안 했어요. 지난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라고 하면서 회사가 이제 앱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코앞에 왔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저희는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번 10월 라이브 가면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회사는요 정보 처리 능력이 대단합니다. 처음 출시돼서 이 뉴스킨이 생겨나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 전역에 5대밖에 없다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했던 회사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지금 로키 산맥에 저희의 모든 회사의 데이터를 백데이터하고 있어요. 백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로키 산맥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는 곳에 엄청난 비용을 계속 내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 저희는 데이터가 자산이에요. 제가 전 세계에 1000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데이터가 손상돼서 이수진 씨가 그동안 만들었던 소비자 명단이 없어졌네요 하면 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의 데이터, 이 회사는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건 개인 클라우드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한국은 아직 출시가 안 했지만 이제 미국이 곧 출시되는 게 앱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 관련된 앱을 통해서 뉴스킨 파라넥스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서비스 상품이 시작이 돼요. 즉 그것도 미국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뉴스킨이 이제 1호선과 2호선이 지나가던 건강식품과 화장품의 뻔한 회사가 아니라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항공철도가 지나가는 이제는 엄청난 다각화된 미래 시장의 시작점 앞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그럼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다음 사업부터 다음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들으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이 비즈니스를 꾸준히 하신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진 리더분들에게 발걸음따라 하나씩 가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소개팅을 해서 딱 만났는데 제가 찾던 스타일이에요. 결혼합시다 하면은 좋아요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뭘 봤다고 1시간 만에 결혼을 하지? 지금 여러분이 이거 할래 그러면은 저희는 도망갈 거예요. 뭘 보셨다고? 보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큰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인간과 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소개해도 될 만한 괜찮은 회사인지 비전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신 다음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되시는 그런 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